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 시장 장세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예상치도 외국인 포지션이 그닥 좋지도 않고요. 상방이 막혀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방이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지금 눌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번 주에 단순하게 조금씩 올라왔던 종목들을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가 되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스터디해 놓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종목 스터디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PSK 홀딩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임에 틀림이 없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계속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계속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거의 도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 종목을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볼 만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종목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PSK 홀딩스, 디스컴 장비하고 리플로우 장비 매출. 사실 5대5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좀 요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 제품 생산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2.5D 패키징, 이 비즈니스 쪽이 상당히 또 각광을 받는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만에 관련돼서도 이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를 상당히 또 많이 공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D 패키징 부분이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 HBM3 12단 제품이 생산이 진행돼. 그러면 이것들은 언제쯤 반영이 될까? 연말부터 아마 하이닉스가 생산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대만에서는 아마 내년도 1분기 이제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또 기업들이 거기에 또 걸맞은 장비 부분을 또 주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럿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이쪽 분야 업종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조금 하방으로다가 목표가를 좀 낮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크게 더 하락할 내용이 있는 것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휴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도 많이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OPM이 한 3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QQ 대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 요거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가이던스를 갖다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3년하고 2024년도를 보면 EPS 부분이 거의 더블업 되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30% 이상 EPS 증가분을 예상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사실 주가가 선반영해서 쭉 올라왔던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대비 성장하니까 그런데 성장세는 좀 꺾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내려와서 그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이던스를 좀 가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위치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OSAT 후공정 업체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캐파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대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TSMC 부분에서 엄청난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죠. 엔비디아가 라인 좀 만들어줘라. 우리 만들 거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라고 해도 TSMC는 노 이렇게 하는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HBM3E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그 대표의 발표를 보고 여기를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소강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4쿼터 양산이 시작되는 요거 12단으로 변한 거, 요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2.5D 패키징 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요거 어쨌든 밀도 역시 증가해야 되니까 리플로우 장비도 그렇고 디스컴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3년도 대비 디스컴 요정비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났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 장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BSK 홀딩스 볼 때는 대만 패키징 업체들의 현황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PSK 홀딩스에 대해서만큼은 삼성전자하고 물론 관계는 당연히 있죠. 그러나 확실히 전체적인 업황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반부에 크게 거래를 하지 못해서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기도 하고요. 잠깐밖에 거래를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랠리업 이렇게 진행할 때는 보유자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공략을 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나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지만 단기만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도 볼만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게 2025년도 가이던스를 갖다 지금 내놓는다는 건 상당히 큰 어떤 거야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내년도도 한번 예상치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증가됩니다. 사실 1쿼터가 조금 매출이 좀 빠지는 부분은 있으나 어때요?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계속 컨센서스 부합으로 나올 것 같고 업황은 계속해서 양호할 거다. 대만 TSMC의 그 움직임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TSMC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종목은 내년도도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내년도에는 크게 증가하는 거, 이건 결과적으로 주당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EPS 증가분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고려하고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동사에 대한 그 목표치, 업황이 안 좋으니까 목표가를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목표가는 한 7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여기까지도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물론 이건 가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TSMC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 HBM3E 이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보면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주가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 연동성을 같이 체크해 가시면서 거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가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약간의 차익물이 나올 만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구간에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60일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좀 잡아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병 정도 하나 정도는 보내줄만 하긴 한데요. 당장에 강하게 스트롱 바이 할 것보다는 조금 눌림이 들어왔을 때 스트롱 바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222 이동 평균선 하방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크게 어때요? 스트롱 바이 쪽으로 저는 가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세요. 목표가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원하는 수익률, 기본적인 패턴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BM3 12단 제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내용들, 요거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동사는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기업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기업 CNC 인터내셔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전문기 ODM 기업이죠. 여러분 립하고요. 아이 쪽에 들어가는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정말 달라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 주기도 좋고요. 뭐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점을 가진 CNC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느 정도는 리바운딩이 들어왔는데 아직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만큼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좀 지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면 사전에 스터디 해놓고 나서 같이 공유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회사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고객사 양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국내 화장품,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 계속 오더를
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좀 북미 같은 데 매출이 좀 빠졌는데 이거는 신규 프로젝트들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니까 제품이겠죠. 색조 화장품. 요것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매출 부분이 30% 빠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4분기부터 채워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겁니까? 중국이 조금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하나 플러스 알파 요소로 또 적당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같은 계속 이렇게 소비를 갖다 어떻게 돼요? 진짜가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진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반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 주가 조정받은 것만큼 계속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볼 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우리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보면 성장세가 이렇게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대한 성장세도 상당히 크게 가이던스를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년도 주가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분기부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요. 지금 국내 매출이 65% 국내 오더가 북미가 이게 사실은 좀 비중이 좀 높았는데 여기 좀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원래 30% 정도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오더 제품 나오면 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워낙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국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전체적인 부분은 어떤 거예요? 매출 발생시키는 부분도 국내 공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하고 북미양 매출 여기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북미 매출이 어떤 거예요? 감소한 부분이 30% 감소했는데 주가도 30% 감소했어요. 그럼 북미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30% 주가가 올라가려나? 글쎄요. 이건 제가 농담을 해드린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 조금 플러스 알파 중국향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 지금은 아직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들은 인지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북미 매출만 좀 괜찮아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베이스, 아이, 립, 이 정도죠. 그 중에 립스틱이 가장 매출이 큰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는 계절적으로 아니면 시즌별로 이렇게 색조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좀 화장품을 안 써본 사람이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앞으로는 긍정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 CNC 인터내셔널 거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언제쯤 오를까 이런 부분에 정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쭉 본 결과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1공장, 2공장 돌아가는 것들 여기가 전체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캐파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캐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임대 공장 가동하는 거 이것도 뭐 정상화가 됐다고 한다니까 중국 공장에 대해서만큼은 뭐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주가를 갖다 크게 하락시키는 원인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공장 가동률 뭐 양호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평균 가동률이 70% 정도는 나와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래도 중국 공장도 가동률이 조금 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 부분이 꾸준히 올해도 늘어나고 4분기에 어때요? 좀 늘어나는 부분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OQ 대비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QOQ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북미 매출 부분이 어때요? 여기서 지금 1분기, 2분기 때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이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대치 때문에 쫙 올라왔다가 지금 쭉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북매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죠? 예, 이 부분은 다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부분은, 글쎄요, 주가 최근에 보면 뭐가 안 좋으냐면 주식 시장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를 기대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반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성장성은 분명히 나와서 그건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후에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까지 약간 오버슈트된 개념은 버려버리고 그 부분 정리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매출 늘어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선반영되는 부분까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좀 오버슈트 된 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리턴, 그죠? 그다음에 매크로 안 좋아서 눌린 부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매크로 안 좋아서 눌린 부분,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커버링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아주 심플합니다. 쭉 올라왔다 쭉 떨어진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조금 오버슈트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게 지금도 현재 타겟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평균치가 10만 원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오버슈트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눈에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좀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패턴으로 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랫방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주가가 사실은 길게 보면 이렇게 왔어요. 계단식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다시 연초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고점 부분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2024년도 부분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역배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도 제가 역배열 구간일 때는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방에서 여기서죠, 이 아래 구간에서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때 여러분 좀 공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점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찌르고 들어왔다 다시 눌리는 구간에서 공략을 할 건지, 나는 저점 플레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저점 플레이를 좀 해볼 땐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낼 수 있으니까. 그래봤자 뭐 예를 들면 7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보냐? 그렇지 않아요. 61편까지는 보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한 7만 원 언더에서 잡으면 지금 한 9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이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요 구간 어디예요? 요 구간 안에 들어와야지, 그죠? 6만에서 한 7만 정도, 7만 원 언더로 들어와야지만 매기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평균 크로스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가 1차 공략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전체적인 업사가 상하단을 갖다 지수를 살펴보면요, 분명한 건 다음 주 정도에 그닥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보다 한 10% 정도만 더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충분히 공략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종목 설명하지 않았고 이것들이 매수 시점이 좀 도래한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이 종목은 좀 제가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차트 플레이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수익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